전문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시는 분들은 토론 준비를 위해서 무대를 정돈할 때까지 잠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 관광 활성화 포럼은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육성,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스마트 관광, 산업 생태계 구축 이런 것과 맞물려서 아주 시의적절한 포럼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아주 전문가,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가 2019년도를 관광산업 르네상스 원년으로 정하고 세계로 열린 관광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영일만 관광 특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관광 특구 지정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포항 영일만 관광 특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선도 사업을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토론에서는 학술 대회가 아니고 국제 심포지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도출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토론자들한테는 시간 운용과 토론 진행 방식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 한 분마다 10분이 주어집니다. 그 10분 안에 첫 번째로는 주제 발표와 관련된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7분 내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일만 관광 특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선도 사업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뭐 길게 설명 안 하시고 딱딱 선도 사업을 나열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의견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실 때 핵심만 좀 잘 추려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시간을 저희가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효과적인 시간 운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변성희 연구원장님부터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패널 토론 같은 거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두 분 선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많은 연구 감사합니다. 제가 할 첫 번째 이야기는 디프런트입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하죠.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얘기에 대한 의미를 좀 해야 됩니다. 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할까? 한 5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해외 관광객 수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앞섰죠. 한 1,400만, 1,300만, 1,400만 정도 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1,400만, 1,500만이고 일본은 3,000만 가까이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연구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포항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들 모두에 적용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한 이유들이 몇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가 지역 관광입니다. 사실은 일본을 방문한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것이 도쿄, 교토, 오사카 이런 동네죠. 그런 동네를 계속 지금도 계속 방문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 10년 전부터 일본이 유수한 지방 관광,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2,000만, 2,500만, 3,000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관광이 그냥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가고시마도 가고, 홋카이도도 가고, 전량 섬지방도 차차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가는가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죠.
우리 바로 이웃에서는 해외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그당한 시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을 오지 않고 우리 일본을 더 많이 가는가? 그리고 일본 지역을 왜 더 많이 가는가를 이게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관광의 현실은 사실은 서울, 부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곳은 거의 다른 외국인들 찾지를 않아요. 왜 안 찾는가? 홍보의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들의 전문가 토론들이 푸시 토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맞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맞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요새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저도 한 2주 전에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리는 빅데이터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빅데이터 자문위원으로 제가 다녀왔는데요. 왜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방문이죠. 특히 지역 같은 데 왜 재방문을 할까? 이거 전문가들 의견 적극 들어가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플러스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역시 빅데이터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면 어려울 거 없고요. SNS 같은 데 지금 많이 하는 땡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인데 그냥 땡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발생하는 텍스트들,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 가장 포함하면 무엇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가 지금 키워드 분석을 해봤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꾸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요소입니다. 3C라고 하는데 하나가 커스터머입니다. 흔히 말하는 방문객들, 고객들이죠. 두 번째가 컨테이너들. 컨테이너는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을 저장해 놓고 다른 말로 이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하든지 아니면 블로그에서 하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컨텐츠입니다.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3개의 분석을 통해서 이 3개 중에 요새 제일 많이 제공되는 게 사진입니다. 사진 그죠? 비정형 데이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글이 아닌 그림으로 혹은 말로 음성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푸시 형태가 아니라 받아들여서 어떻게 포함만이 가지는 개성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포함 같은 데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걸 분석하는 전문가들 이게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인력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쓰든 아니면 새로운 전문가를 불러오든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커스터머들의 어떤 선호도를 어떻게 분석해내서 거기에 대처하느냐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2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가 포항의 700만 좀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700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수를 늘리는 방법, 속도보다는 방향이니까요. 더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고 그 관광객 속에서는 질이 높은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방법들로 2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가 자매도시에 있을 겁니다. 국제 자매도시도 있고 혹은 국내에 대한 자매도시도 있을 겁니다. 이 자매도시들의 관광지 공통인증들을 도입해서 서로 점수제로 해서 쿼터를 많이 배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들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내용들은 제가 이게 쭉 많이 적어놨는데요. 그 이야기들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런 서로 인정 대상과 인정 표준들을 도입해서 서로 인증하는 인증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신뢰성에 훨씬 더 회복되는 신뢰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포항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철의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포항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포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인 포항공대가 있죠. 포스코 있고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는 포항제철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하면 사람들이 문화로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뭔가 하면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항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절관광이 아닙니다. 계절관광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요들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절이 아닌 비수요 기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건 결국은 생활관광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늘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일본의 다케오시가 다케오 도서관으로 유명해져서 1년에 약 100만 가까이 다케오 도서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던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항의 이미지하고 가장 맞을 수 있는 포항의 교육 그리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특별한 공연이라든지 자그마한 한 50명짜리 상영을 하는 독립영화 같은 걸 상영하는 것과 같이 하는 시청각 도서관 형태의 도서관을 같이 유치하면 이건 관광뿐만 아니라 포항 전체 이미지, 브랜드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간명하게, 명료하게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국제 국내 자매도시 인증제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생활관광을 위한 독학문화관광 조성,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임현철 포항문화관광협회 회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임현철입니다. 저는 제가 민간 단체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김민 박사님 말씀했듯이 관광은 앞으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포항시 경기가 다들 힘드시죠? 다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협회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제 관광 종사하시는 분이나 포항 시민분들이 10명 중에 한 7분들은 앞으로 먹거리가 관광이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생존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광 종사자분들이, 진짜 지역에 맞는 컨텐츠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광지, 주변 숨어있는 관광지도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포항시에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나 컨텐츠들 좀 잘 다듬어서 얼마든지 상품 하나, 이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까 김미 박사님도 말씀했듯이 지역 주민이랑 민간기관,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이 뭉쳐서 하는 중간 조직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조직이 하나 플랫폼 역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 정책이라든가 컨텐츠를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민간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항시 정책이랑 또 맞게끔 제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아이디어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이, 담당 공무원분들이 1년 있으면 좀 보직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1년 정도 적응하고 또 여기 또 발을 맞추다 보면은 또 바뀌어버리니까 참 이게 소통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그런 점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님 하셨지만, 포항시 내에 전문 관광 한 분이 좀 오셔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경주에 있는 관광사업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은 경주시도 좀 관광객 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주시의 관광객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사실 경주 역사나 유적지를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이 밤에 포항에 좀 갈 데가 없냐, 프로그램이 없냐, 먹거리가 없냐, 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울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광객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 구역으로 나뉘다 보니까 참 지역적 한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주, 포항, 울산, 경주가
좀 통합적인 여행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참고로 이제 지금 경주하고 포항이랑 경주, 울산이 민간 단체들이 좀 그 세계 통합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영일만 관광 특구 발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려고 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일만 해수욕장에 이제 복합 해양 리조트를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청송에 가시면은 요즘에 그 대면 리조트가 지금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산객들을 위한 그 리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솔샘 온천이 접목을 해서 리조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두세 달 전에도 예약하기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양 그 케이블도 들어오고 하면은 사실 숙박시설도 많이 부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합 해양 리조트를 영림의 해수장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서 느낀 말을 진솔하게 그대로 표현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관광 콘텐츠를, 특색 있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지역 통합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포항형 DMO와 포항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일만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복합해양 리조트를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박근경 대구대학교 교수님 토론에 임해 주십시오. 네, 먼저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있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현수 연구원님 발표를 이제 관광 시장이라는 전체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트렌드 분석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다들 핸드폰이나 이런 앱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이 이제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에서 이 기술력을 동원한 부분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다른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은 이제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 큰 트렌드 분석 하에 예를 들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김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장 많이 가는지 예를 들어 호미곶을 간다면 호미곶에서 몇 시간 동안 체류를 하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먹는지 또는 어떤 체험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지자체 중심이나 또는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들이랑 좀 협력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마케팅 전략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빅데이터 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광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포항시에서도 이제 뭐 자체 부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게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 자료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미곶에 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정성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실질적인 조사도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 트렌드 중에 공유 경제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유 경제는 지금 이미 저희 생활 속에서도 정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정수기를 빌려서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고 또 우리 변기를 또 빌려서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공유경제 맥락에서도 관광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이제 크루즈 부분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크루즈가 지금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그 전체 소요 시간이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40분 동안 뭐 바다만 보고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대여품을 통해서 뭐 교복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대여용품을 가지고 뭐 포토스팟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 크루즈 내에서도 조금 더 이색적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거의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선박을 이용해서 크루즈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조금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는 영인만 특구가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영인만 특구가 시작점과 마지막 그 지점 안에서 그 관련된 뭐 자전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캠핑 장비를 대여해 주면서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이런 전체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발표 내용 중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앞서 토론해 주신 그 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인만 특구 내에서 관련된 뭐 리조트나 이런 뭐 숙박시설들이 조금 랜드마크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하면 그 상생이 손이라는 그 홍미곶에 있는 그 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장 큰데, 그 외에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그런 상징물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크루즈에 대한 상품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영인만 크루즈 리조트 이런 식으로 선박 형태의 이런 건축물을 좀 조성을 한다면 그 안에서의 뭐 체류 시간도 즐겁고 겉에서 보여지는 이런 랜드마크로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하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인만 관광 특구의 발전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아까 그 초반에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얼마 전이죠. 목포에서 케이블카가 이제 완공이 됐고 시범적으로 운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처음 개항하는 날, 그러니까 탑승을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탑승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거의 소요 시간이 평균 1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포항에서도 처음에 그 무료 탑승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신다면 그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뭐 대기 시간 1시간 또는 뭐 2시간 이거를 미리 어플로 알려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가서 2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라는 게 이제 탑승이라는 그런 체험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케이블카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그 출도착 스테이션이 되게 중요한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도착이라는 타고 내리고라는 그런 맥락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스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따라서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 관광객들한테 또 다른 포토스팟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그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런 부두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부분도 충분히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두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다른 랜드마크 형식으로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관광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이스 또는 그 외에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산업들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들이 다 동시에 접목시킬 수 있어서 이런 연계 산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가 힘들 정도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언급하지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 나가자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복합해양 관광 리조트를 좀 더 발전시켜서 크루즈하고 연관해서 랜드마크 상징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크루즈 리조트 안에 상징물도 만들어내자. 또 해상 케이블카를 어떻게 운영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상민 포스텍 전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포스텍의 R&D 전략정책연구소의 최성민 책임연구원입니다. 다들 의아하실 겁니다. 왜 R&D 하는 사람이 관광하는 데 와서 토론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 발표에 있어서
관광 트렌드 분석이나 발전 전략, 그리고 이제 700만 연시를 위한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발표는 전국적인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경제적인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의 삶이나 생활들이 또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노동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오면서도 바뀌었듯이 지금 현재에도 이제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에서 700만 유치를 위해서 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영일만 관광 특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다 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이 지난 70년, 지금 이제 올해로 포항 시승적 70년이 되는데, 7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포항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 마을에서 시작된 그 포항이 이제 70년대에 포항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철강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항하면 아까 이제 김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항하면 철의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하려고 지금 가졌지만, 이강덕 시장님이나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관광에 대한 다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9년도 8월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토대가 제가 생각할 때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나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이 없다면 이 관광특구도 일종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일만 관광특구나 포항의 관광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4가지가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작년 2018년도에 그 해공동맹을 통해서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대우경품연구원하고 함께 해서 그 포항과 울산, 경주 이 3도시 간에 그 상생할 수 있는 과제 리스트를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관광 분야가 관광 분야가 6개의 전략 중에 26개의 사업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26개 사업들이 이제 리스트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 이제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19년도 6월이죠.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진행되기 이제 2달 전에 포항시에서 그 S 플랫폼 시티 포항 2025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 S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S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틸, 철강이죠. 그리고 스티, 바다, 그리고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S 플랫폼 시티 포항 계획과 연계된,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는 포항의 정체성을 이 3가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4가지의 관광 포인트를 제안을 한다면, 첫 번째 철강을 통한 산업 관광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가 있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철강산업공단 이렇게 있는데, 이 산업 관광들을 통해서 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철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더 문화 콘텐츠화 시킨다면 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포항의 철강 산업을 얘기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박태준 회장님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항이라는 이 어촌 마을에 포항 제철소를 만든 이제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박태준을 이용한 뭔가 스토리텔링, 그리고 컨텐츠들을 제작을 한다면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철강 이미지
지지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는 이제 해양 쪽이다. 뭐 해양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해안에서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포항밖에 없습니다. 네, 물류항을 가지고 있는 데는 포항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 이강덕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크루즈 이제 국제 크루즈항이 들어오면서 이제 크루즈가 많이 활성화가 될 건데 이런 그리고 또 포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이죠.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떤 해양의 해오름 혹은 다루름 크루즈 여행 이게 이제 그 해오름 동맹 관광 그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박 2일 코스로 크루즈를 타고 이제 해가 뜨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바다에 나가서 해를 뜨게 하는 그런 관광 상품들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해양 관광은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 활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일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영일만항 쪽에 가면 이제 서퍼들이 많이 오는 것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기본 인프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서퍼들이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진입니다. 지진.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그 포항에 가면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 왜 포항에 있을까요? 포항 경주가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질적인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해양 관광 프로그램과 연결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 제가 아까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잠깐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봤는데 포항이라는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하면 첫 번째가 관련 주제, 인기 주제가 첫 번째가 포항시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포항공대가 나옵니다. 포항공대가 나오는데 이거 포항공대가 왜 나오냐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도시, 첨단과학도시를 많이 표방을 하면서 좀 이 관광도 이제는 과학과 연결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과학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체험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에도 로봇 융합 연구원도 있고 가속기 3, 4세대 가속기가 있습니다. 4세대 가속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구축되어 있는 가속기고요. 이런 지역에 우수한 R&D 기관 혹은 이제 교육 대학을 활용해서 체험형 과학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첨단 기술 AI나 뭐 증강현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들이 많이 기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항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를 하자면 뭐 저도 이 토론 자료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못하는데 그 중에 제가 포항 산지 7년 정도 됐는데 7년을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포항을 감성적인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이제 포항에 와서 아까 힐링이라는 얘기도 했겠지만 감성적인 도시 그리고 힐링하는 도시 그 감성이라면 우리가 뭔가 낭만에 대한 낭만과 관련된 이런 트렌드들을 요즘 그 부산에 가면 F1063이라는 그 폐공장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항도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라고는 하지만 이 철강 공단이나 이 지역에 보면 폐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폐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뭐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문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아까 했던 뭐 어떤 포토 뭐 스팟이나 아니면 이제 카페 이런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원래 경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거의 30년 이상을 살다가 포항으로 왔는데 경주에 여러분들 황리단길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황리단길이 예전에 그 지역이 약간 유흥가였어요. 유흥가였는데 그 유흥가를 다 없애고 거기에 지금 문화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경주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땅값이 거의 한 100배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평당,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평당 2천만 원 한답니다. 땅값만. 근데 포항에 만약에 특허거래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은 좀 관해서 한 번씩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철강을 통해서 산업관광, 바다를 통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과학을 통해서 과학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지역 대표 콘텐츠로 복합문화 공간을 창출하자. 이미 시도가 됐죠. 동빈동 부둣가에 수협 냉동 창고에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고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께서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관광특구 발전 전략과 선도 사업에 대해서 고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의 도움으로 시간을 각각 5분씩 세이브해 주셔갖고 시간이 플로어에서 30분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발표자와 토론자와 자장인자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또 잘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선도사업 발전 전략이 이렇게 가고 선도사업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코멘트가 필요하면 우리 전문가들 빅데이터 전문가 또는 다양한 주식 트렌드를 반영하는 관광상품 개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또 부연 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 우리가 확보한 이 시간을 진짜 유용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걸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어에서 관객들, 플로어에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 매진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예. 우선 하시고 그다음. 패널 여러분들 의견 참 깊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법인 포항해양관광협의회 회장 김보훈 변호사입니다. 포항의 최고 단점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최고 단점은 섬이 없습니다. 섬 하나 없는 동해바다에 해맞이를 이제 허미면서 삽니다. 유일하게 섬이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게 인공섬 비슷한 게 영인만 북방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오는 관광객이 낚시 관광객이 한 30만 명이 됩니다. 여기는 포항시에서나 지자체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민간 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낚시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마케팅을 써서 지금 30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느냐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파도가 올라온다고 바깥쪽으로 막으려고 3.5m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포트를 하는 산발이가 있는데 그거를 방파제하고 한 60m 떨어진 거리를 두고 산발이를 바깥쪽으로 놓으면 높이가 원래도 앞밖으로 전국에 있는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는데 그걸 높이려고 하니까 이 섬이라고 하나 있는 이곳이 지금 거의 폐쇄되는 그런 질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크루즈도 들어가는데 이 여기만 지난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포항시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나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패널 여러분께 좋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답변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관계자들 여기 다 나와 계시니까 관계자들이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먼저 하시고 약속.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거리 우레지구 아시죠? 여기 저 회장을 맡고 있는 손희준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설거리 지구가 이렇게 결성을 해서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 여러분들 이렇게 패널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주도를 해서 행사를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한 5-6번이 넘습니다. 관광특구가 되고 또 이제 점을 하는 행사거든요. 저는 이제 자꾸 토론만 하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냐 하면은 자,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좋은 도움되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토론만 자꾸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하고 무슨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하세요. 구성을 하셔가지고 저는 포항의 문제점이 관광이 체류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을 관광이 연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몇 년 전에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모여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만들어 가야 돼요. 토론을 몇 년씩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수에 보면은 여수의 관광버스니 여수의 관광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관광 현장에서 제일 많이 뛰는 분들은 여행사분들이세요. 관광버스하고 여행사분들은 전국을 다 다녀보니까 포항 관광의 문제점을 잘 알아요. 근데 이런 단체를 구성하실 때 그런 현장에 전국을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잘 되는 곳에 가서 배워온 거를 우리 포항시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벤치마킹을 남하고 가서 배워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데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포항의 문화를 입히고 포항의 것을 좀 더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도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데 없는 케이블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쇼도 하고 중간에 전망대를 좀 만들어서 지금 다른 케이블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여수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0년 전에 뭘 했냐 하면은 제가 오늘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요.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광 여행사분들 많이 계시죠? 알고 계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수에서 1박을 하면은 여행사에 몇 프로 드립니다. 몇 프로 이제 거미션을 주는 거예요. 줘요. 2박 3일 하면 얼마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관광기사한테 줍니다. 그게 조례로 벌써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여행사나 관광기사들이 여수를 정말로 죽을 뻔 살만 갈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관광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관광수 놀이를 하면은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4명 오는데 버스 타면 몇 명 옵니까? 최소한 30-40명 오잖아요. 그러니 여수가 관광이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게 우리 같은 현실은 어떠냐? 저는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죽도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관광차가 오면 커미션을 엄청 줍니다. 기사들한테. 그렇게 주다 보니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 자체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이미 해온 거예요. 남이 안 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현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무원이 자꾸 바뀌니까 좀 해가지고 알락하면 바꿔버려요. 친해질락 하면 일하락 하면 또 바뀌어버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설물이 지금 저희가 계속 시에도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5년째 공무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발전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들도 이제 관광지로 많이 견학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연구했으면 그거를 빨리 실천할 수 있는 하루빨리 다른 도시에 뒤지기 전에 해야 된다 생각하고 케이블카 오고 뭐가 오고 이래 오는데
근데 우리 교통 상황이 안 되고 주차 시설 안 되고 죽도 시장이나 다른 지역에 불친절하고 뭐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손님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에 쓰고 이런 노력을 하지만 우리 여기 온 외식업체나 숙박이나 뭐 이런 계통 사람들은 그걸 준비해.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야, 그거는 가니까 케이블카도 좋지만 진짜 음식이고 이런 잘 돼 있더라, 환경 잘 돼 있더라, 친절하더라. 저희 썰머리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도 환경 개선 사업들을 또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화장실 개선, 의자 바꾸고 이런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민간이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고 연계하는 관광을 만들어 간다면 저희 포항 관광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다른 도시를 따라잡아서 우리 포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고, 우리 이재준 그 정책특보님이 메모를 잘하고 계신데, 예, 잘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그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전에 그 할 때도 아주 그냥 일장 연설을 하셨는데, 예, 아주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중원부원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현철 관광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하시고 예. 예, 저는 한국 외식업지구 화학시 북부 집단을 하고 있는 송윤규입니다. 오늘 교수님 화학시를 위해서 또 애써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5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5년 전에 화학 활성을 위해서 제가 화학시하고 관광협의로 활성화 창립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창립을 해놓고 난 뒤에 저는 문제점이 뭐고 얘기해서 하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화학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으로 다 다녔습니다. 화학,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하고, 과학이나 물에도 홍보도 하고,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에 기자협회하고, 작가협회도 우리 전부 서울에 있는 작가협회 그 관계자들로 한번 광을 모시고 왔습니다. 광시하고 모시고, 광에 전체 다 도움이 있었습니다. 있고 뭐가 문제인지 서울에서 외지사도 왔을 때, 그걸 우리가 얘기 좀 하고, 그걸 존중심을 우리 서울에서 신문에 전부 공부를 해주고, 또 작가가 글을 써갖고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다 내놨을 거예요, 옛날에. 그분들이 이랬는데, 그분들이 와서 같이 다녀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경주가 너무나 큰 관광 명소지에 있으니까, 광은 거기하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와서 경주 가서 관광 거치하고 구경하려고 광에 경주가 없으니까 광에는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즐기고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첫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관광협회에서 관광시장님을 되게 됐으니까 첫째는 그분들이 서울에서 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에서 1000명, 2000명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 하니까 광에서 1000명, 2000명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연수하고 교육을 하는 장수가 없어요. 숙박할 데가 없고 여기서는 하고 자문 경주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뭔가 무슨 점이 있어갖고 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화학대학교 그 숙박을 하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 1000명, 2000명 오는 사람이죠. 하고 그것도 또 방학 때는 되지 일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첫째는, 광에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험하고, 묵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수하고, 인문 연수하고 있을 때는 몇천 명씩 가서 강단 교육도 할 수 있고, 전체 자고 갈 수 있는 그걸 첫째는 최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외진 사람 서울에서 작가나 기자협회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KT가 역사가 생겨갖고 KT에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하니까 이 광에 왔을 때 첫째는 광시에서는 KT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광시에서 버스 대접하고 관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야 예제에서 유치해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게 좀 잘 안 됐고, 그래도 광에 첫째는 뭐냐, 홍보를 해서는 무료하고 가능인데, 홍보를 우리가 하는데 도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광의 역사에다가 그걸 좀, 그걸 하나 부스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걸 돈을 2천만 원 달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관광협의회 모임을 해놓고 돈은 2천, 3천만 원이 없어갖고, 광시에 그거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해준모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광시에 무료 광에도 광 의상을 홍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그 당시에는 조금 좀 맞았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이런 상당히 우리 교수님들께서 조금 이용을 좀 해주셔갖고 그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의견 개진하기 전에 잠깐 우리 변성희 원장님하고 우리 박은경 교수님께서 차례대로 종합 답변을 그냥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메모도 많이 하시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 좀 답변을 좀 하고 한숨 돌렸다가 또 가는데 여러분들 저기 의견 개진하실 때 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로에서 답을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첨언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일본에 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한 1년 살았고 뉴욕에서도 한 1년 살았는데 그 곳이 다 관광으로 다 유명한 도시들이죠, 그죠? 유명한 곳들이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패널 토론 이렇게 나가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관광에 관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늘리자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체류형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소득들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류형 관광지를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 숙박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숙박할 수 있는 장소들이 쉽게 지어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활동이 아주 활발한 곳이라도 숙박처를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구역을 지정해서 뭐 땅값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해결점은 없나 이러고 보니까 일본에 가면 유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죠? 인구 정말 얼마나 안 되는 시골 도시인데 1년에 한 380만 정도를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원래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백부 바로 옆에 있고 여기서는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의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유인이라는 도시는 전체 숙박객 수용시설이 얼마 안 됩니다. 380만 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한 50만 정도 감당할까? 그래서 거기에 재밌는 것은 유노츠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유인의 그 온천에를 보러 오는 사람들 실제로 30%가 안 됩니다. 근데 70% 이상이 그럼 몰랐는가 하면 유노츠보 거리에서의 특화된 거리, 상점 거리 같은 것들을 그걸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있을 때는 다 떠나버리고 냈을 때는 그게 다 문 닫아버리니까. 그러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주민소득은 일반 지방도시의 약 3배가 되는 그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고 거기에 살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꼭 체류용만 해야 되느냐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항도 좀 나누어야 된다. 체류할 곳과 체류하지 않을 곳 한 6시 정도에서 끝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유인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들은 다 욕심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저녁까지 다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밤까지 다 붙잡아 놓고. 그래서 다 이렇게 확 빼물으려고 하면 좋은데 관광객들 그럼 재미없어. 오히려 낮만 열심히 활성화하는 것, 밤만 열심히 활성화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돼가고 있는 데가 전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좀 첨언을 해드렸고요. 경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경주에 삽니다. 경주도 관광 수용력이라는 게 있어서 뭐 1000만, 2000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불꽃축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잘못된 결과 중에 하나가 한 100만이 하루에 온다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도 있고 중간에 차 막히고. 근데 인구가 관광객이 늘면 늘수록 베니피트, 이익들이 늘어났다고 자꾸 선전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수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꽃축제 같으면 제 생각에는 한 30만 정도가 적정 수용량이죠. 그 이상이 되면 주민들은 불편을 끼쳐요. 그게 비용입니다. 불편을 끼친 비용은 사실은 한 30만에서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익이 더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역발상에 의한 새로운 또 아이디어도 주셨고, 포항도 이제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고민도 이제 서서히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경우의 수에 넣는 그런 고민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대학교의 박은경 교수님도 이 전반적인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고견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열심히 적고 있었던 건, 저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적고 있었던 건데,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적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이제 제가 아까 토론 내용에서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가까운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 또한 성격이 이렇게 앉아서 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너무 많은 토론과 많은 이런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를 조금씩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뭐 큰 리조트 형식의 이런 숙박시설을 뭐 조성하기보다는 가까운 그 동해안권만 이렇게 봐도요, 그 동해 지역에 가시면 그 해안가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데크를 조성했어요. 그 데크라고 하면 이렇게 나무 형식으로 약간 높게 이제 만들어 놓은 조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간단한 간 형식의 뭐 캠핑 장비를 이용해서 그 곳에서 머물 수도 있고, 또는 뭐 하루 정도는 취침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체류형에 가까운 관광도시로 조금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조금 더 건축물에 가까운 뭐 이런 숙박시설을 만드는 것 전에 이런 뭐 데크나 또는 뭐 지역 주민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좀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도 지금 부모님만 살고 계시는데 그런 공간을 조금 일부 에어비앤비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지역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제공에 연장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철강 산업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이렇게 버려진 건축물이나 이렇게 폐허가 된 그런 공장 부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지들을 조금 조성해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아까 낚시 관광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도 있었지만 그 방파제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파제를 뭐 더 높게 쌓든 아니면 더 길게 쌓든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꼭 방파제가 그 시멘트의 색깔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까운 방파제는 조금 다른 컬러로 한번 구성을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코멘트, 아이디어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포항을 들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그 숙박시설이나 복합문화 공간 창출이 포항에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느림의 미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나 공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까 전부터 계속 하셔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현철 포항문화관광협의회 회장님 얘기를 잠깐 듣고 다시 플로어로 가겠습니다. 지금 플로어에 그 포항의 문화관광 해설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눈에 익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도 꼭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해양관광협의 회장님 말씀하신 북팡파제도 제가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그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아까 그 다른 유관기관이나 그 안전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의지가 있으시면 좀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아까 그 홍보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제 아는 시인이 이제 관광 홍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거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항시가 지금 과메기라든가 대게 문어가 1년에 택배 발送건이 한 4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 포항시 관광가 안에 보면 이 블랙시나 관광 안내식자 되게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과메기나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랑 좀 같이 협업을 했어서 택배 발송할 때 이 안내책자를 같이 발송하시는 것도 예산 측면도 많이 절약되고 홍보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입니다. 저희가 탁상 공론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또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진짜로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관광에서잖아. 예. 저도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변연대 같은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의 애틀랜틱 시티라는 댐을 깔아놔서 모래에서 끼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많이 생각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문화관광 영어해설상 이재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튼튼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며 완성도를 높여야지 승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신라 천년의 4대 성승이 거하신 곳입니다. 파괴된 왕자가 의상함과 해공만 있습니다. 그걸 펜션으로 복원하며 시도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성도 있고 그 오사를 또 완성 복원하고 독특성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그 설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이 그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홍보를 제가 봤습니다. 영어도 물회를 날물고기 식당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글 문문도 충분히 동네를 피하다기는 부족함이 많았고 맞춤법도 틀렸고 내용도 부실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병 교수님께서는 도서관에 디지털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고 하셔서 저는 휴먼 라이브러리 기능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한 인사, 이제 인생을 훌륭하게 사신 분을 특정한 날에 책 대신 그분이 그 도서관에 계시면 그날은 그분의 일생 얘기를 듣고 그걸 우리 책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면 아주 독특한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아이디어는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튼튼한 기구가 있어야지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이런 기구를 창설할 것을 전제로 알고 그래야 아이디어 뱅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정책으로 전환돼서 시행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하십시오. 네, 저는 포항시 문화관광 해설사 권영찬입니다. 저 도봉 교수님 아까도 잘 들었고요. 거기에 공감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특산품을 살리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일본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일본에 가면은 한 지역에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지역에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경주빵이 경주에 유명하면은 서울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대전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관광객이 온 관광객을 잘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룡포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와서 이 비싼 돈을 주고 대게를 먹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손을 씻을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저께 제가
장기 유해 문화 체험촌에 그 어느 지역의 구청에 한 37명의 공무원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를 만들면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화체험촌에 다 가보셨습니까?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 하면 이렇게 하면 땅에 베어야 되죠. 지금 현재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은 끝만 딱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더 도리깨도 뭡니까? 이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체험촌이면 이왕이면 나무로 만들어서 정말 돌아가게 도리깨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을 지적하는지 아세요? 새끼를 갖다 준비를 해놨는데 옛날 것 같으면 사람의 손으로 까놔야지 왜 기계로 짠 새끼를 갖다 놨느냐, 이런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님들께서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장기 유해촌 같으면은 남해 가면은 굉장히 크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공무원들이 여기 같으면 우리가 가서 잘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 만드는 거 좀 잘 신경 써서 잘 지원시켜 주셨으면, 복원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이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진짜 기구나 협의체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우리 이현철 회장님 얘기하는 게 계속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플로어에서 한두 분만 더 받고 이제 정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지금 플로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시간을 절약했거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본격적인 아이디어, 저도 제가 원래는 화학 시민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화학에 처음 온 게 제가 5년 전이었거든요. 5년 전에 제가 이제 화학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냥 화학이 그 포스텍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좀 있을 것이다, 화학공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동민대교를 지나면서 이렇게 죽도시장에서 여기대 해수욕장까지 바닷길, 산책로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물론 이제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봤는데, 육지대로 이게 바닷물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작은 어선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동민대교는 마치 약간 구름다리 같았어요. 예, 동민대교를 넘어서 그쪽에 보니까 저쪽으로도 이 바닷길이 쭉 펼쳐져 있고, 이 모습이 저는 제가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동화책 속에서 또 제가 뭔가 머릿속에 가련하게 그려오던 그런 약간의 정말 그 동화 속의 아름다운 세상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포항시의 그 포항 문화가 이렇게 대도 맞아요. 5개 섬, 대도, 상도, 그 다음에 해도, 송도, 죽도, 이렇게 5개 섬을 사이로 흐르는 형산강과 그 다음에 영해만으로 들어오는 그 바닷물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포항 문화로 이제 나중에 이게 포항 문화가 그러니까 육지 내에 그 문화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먼저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김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에 새로운 거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포항은 우리가 포스코가 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오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포스코가 그동안에 포항을 경제의 발전을 많이 시켜왔잖아요. 포항이 철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포항이 해양 중심 도시다. 그 두 가지를 살려서 물론 그 실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포항이, 제가 베네치아를 가봤는데 베네치아 물보다도 포항이 더 좋다.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 이렇게 울진으로 가는 길 보면 그 동해 그러니까 슬범국도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항에 뭔가 특별한, 아까 이제 그 포스코는 천의 도시니까 뭔가
뭔가 세계적으로 정말로 그 트렌드가 될 만한 랜드마크. 아까 뭐 로버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설로서 정말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 예술당 같은 그 다음에 동방명주탑 같은 그런 거를 특별하게 좀 건설하고 그 다음에 포항 문화 쪽을 좀 더 좀 정비를 해서 저는 그렇게 돼서 좀 일단 좀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북내양이까지 매력을 충분히 그 시민의양이 그 다른 시선으로 동북내양이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그 장대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그것이 또 형상감과 맞물려서 많은 잠재적인 어떤 그 매력적인 관광 그 자원 혹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베네치아까지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 북방의 베네치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있었지만 포항이 상페테르부르크 문화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상민 그 책임 연구위원님께서 철 그다음에 바다 이런 거에서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철의 도시 포항, 그리고 해양의 도시 포항, 그리고 과학의 도시 포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항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정책 연구를 한 3년을 했었습니다. 이제 포스텍에 오기 전에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포항시하고 함께하는 정책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 뭐 오늘 교수님들, 연구원님들 뭐 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뭔가 움직이게 하려면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좀 전에 기구 설치나 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관광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뭐 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뭔가 이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시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방문 의도, 재방문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뭐 송도 이야기들 베네치아 뭐 얘기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도는 지금 그 ICT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그 컨벤션 센터하고 해양 R&D 센터하고 지금 구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적으로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포항시를 대면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국비 사업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철강 그리고 뭐 바다 과학을 얘기를 했지만 그 포스코와 연계한 지금 뭐 포스코도 있죠. 포스코는 지금 투어를 하잖아요. 견학 투어를 합니다. 견학 투어를 하면서 한 해에 수천 명의 학생들 그리고 뭐 대학생들 뭐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재방문 내립니다. 보고 가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경주가 아까 얘기했는데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보고 가면 안 옵니다. 그 불국사 여러분들 불국사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뭐 석굴암 많이 가보셨죠? 석굴암 2번 가게 되던가요? 잘 안 가게 되잖아요. 한 번은 석굴암 뭐야? 아, 거기에 석굴암이 있구나.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뭔가 석굴암과 관련된 뭔가 새로운 뭐 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뭐 홍보가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가는 거죠. 내가 봤던 석굴암하고 지금 또 다른 석굴암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 뭐 재방문하는 관광객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 저도 이제 포항 공대에서 왔지만 이 지역이 그
포항이라는 지역이 과학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과학 인프라들을 좀 더 이게 홍보도 할 겸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포항 공대가 있는지는 알면서 포항 공대를 오지는 않잖아요. 학생들이 오지. 일반인들이 와서 포항 공대로 오지는 않아요. 포항 공대는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시에서도 뭔가 이런 첨단 산업 과학 도시들을 좀 더 관광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적었는데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아까 뭐 골목상 것도 얘기했지만 그 포항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포항사랑 상품권 많이 쓰실 건데 이 포항사랑 상품권들을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관광객이 왔을 때 상품권들을 이게 어차피 그 상품권 사려면 현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데도 포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항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포항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시에서도 많이 그 고민을 하셔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이번에 6월달에 불꽃축제 했잖아요. 불꽃축제 할 때 중앙에 시민존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시민존 공모라는 티켓팅을 해가지고 시민 1000명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어차피 매년 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존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존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외국 관광객 놓으면 무조건 옵니다. 티켓이 있는데 아주 안 오지 않잖아요. 아까워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포항시의 관광을 위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포럼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도 좀 사회보고 자장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관광시설이 분포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야 관광특구라고 하고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서 이렇게 이런 포럼도 열고 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진한 이런 의견과 아이디어가 포항시의 관광 정책에 진짜 무엇이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분들은 그냥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과 포항 영일만 관광 특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선도 사업이 도출이 되고 포항 시민, 포항시 행정, 관광기업, 지역 언론,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포항 관광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대로 우리 관광 특구기 때문에 환동의 경제와 영일만 관광 특구 전략, 북방 경제와 영일만 관광 특구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 원장님이 조금 국외 자매도시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나머지 또 새로운 숙박 트렌드와 그에 따른 전략은 우리 박은경 교수님께서 잘 언급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맛을 봤습니다. 차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또 포럼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영일만 관광 특구 지정이며 포항 관광 활성화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